자, 이어서 영양소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소는요, 생각보다 그렇게 문제가 많이 출제는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래도 중요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양소는, 열량소, 구성소, 조절소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정도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이 부분은요. 탄수화물 부분이 시험에 좀 나오죠. 탄수화물 아무래도 떡, 전분의 이제 주요 성분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좀 나오는데요. 탄수화물은 주된 에너지 공급원으로 약간 4kcal 정도의 칼로리를 좀 내고요. 포도당 형태로 간과 근육에는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 보시면 되는데 어떤 것들 좀 중요하게 보시면 이 부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포도당, 가당, 갈라톡스 이 부분이 시험에 좀 나오는데요. 자, 포도당은 가장 중요한 단당류인데 얘는 뭐 크게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과당은요, 가장 단맛이 강해요. 이 포인트가 그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갈라토스는 어떤 부분이 포인트냐면 유당의 구성 성분으로 해조류나 고물질 속에 존재하며 그 다음 어떤 부분? 뇌 신경 조직의 성분이 되므로 유아에게 특히 중요하다. 이 부분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서 보면은요, 이제 이당류가 나오는데, 자, 단당류가 두 개 결합된 것을 이당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떤 거 보시냐면은요, 자,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자당은 포도당, 과당, 그 다음에 메가당은 포도당, 유당은 포도당 갈라톡스. 이 부분 암기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가당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유당 유즙에만 존재한다. 이렇게 이 정도는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게 나오냐면 어떤 것들이 결합된 건지 이게 틀린 것 지문이 하나 껴서 이게 전부 다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당은 포도당, 과당, 포도당 갈라톡스 이 부분 한번 암기를 하고 가시면 되겠고요. 자, 다당류는 어느 부분이 시험에 출제가 잘 되냐면은요. 자, 전분 아무래도 떡이기 때문에 전분 부분이 좀 많이 나옵니다. 자, 곡류, 감자류, 콩류의 주성 성분으로요. 대부분 열량 섭취원이 되면 단맛이 없어요. 전분이. 우리 전분가루 같은 거 먹어보면 단맛이 없죠. 자,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으로 되어 있고 또 계속 나오죠.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맥용류의 20%, 30%는 아밀로스, 나머지는 아밀로펙틴으로 되어 있다. 찰곡류는 아밀로스가 거의 없죠. 한 1, 2%입니다. 찹쌀은요. 주로 아밀로펙틴으로만 되어 있고요. 녹지 않죠, 찬물에? 찬물에 녹지 않고 물을 넣어서 가열하면 소화하기 쉬운 형태인 호화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리코겐은 나머지를 에너지를 간이나 근육에 저장하는 탄수화물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육류, 조개류, 효모에 들어있다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섬유소는 어떤 것들이 시험에 나오냐면요. 섬유소는 식물 세포막을 이루는 주성분으로 채소의 줄기와 잎, 열매의 껍질 등에 들어있고요. 자, 섬유소 이 부분은 자, 불용성 섬유소가 아닌 것은 수용성 섬유소가 아닌 것은 하나씩 껴서 나옵니다. 그래서 불용성 섬유소는 셀룰로스, 리그닌, 헤미셀룰로스. 그래서 물에 녹지 않고 수용성 섬유소는 물에 잘 녹는데 지금 종류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펙틴 같은 경우에는 감귤류, 사과, 해조류에 들어있는 하얀 가루를 펙틴이라고 하는데 자, 이 펙틴 같은 경우에는 소화 흡수는 되지 않아요. 그 대신 유독물질을 흡착하여 배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떡에 자주 쓰이는 한천은 펙틴과 함께 응고제로 사용하며 홍조류를 동결, 해동, 건조시킨 게 한천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눌린은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탄수화물의 소화 이 부분 역시 어렵겠죠. 그죠? 근데 다행히 시험에 많이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시험에 한 번씩 나와요. 콩에 당질 25%, 단백질 38%, 지질 16%가 들어있을 때 콩 100g의 열량은 396kcal이다. 자, 계산하면 되겠죠? 자, 당질 곱하기 4, 단백질 곱하기 4,
4kcal를 내죠. 단백질도 4kcal를 내고 지방은 9kcal를 냅니다. 그래서 4 곱하기 4 곱하기 9를 곱해준 거고요. 다 더해주면 총 열량을 묻는 문제가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의 열량은 얼마인가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탄수화물의 기능 가볍게 조금 읽어보실게요. 자, 그 다음 이거 순서 그죠? 단맛이 큰 순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당이 제일 단맛이 크다 그랬죠? 과당, 설탕, 포도당, 메가당, 갈라토스, 유당, 이거 순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백질은요, 뭘로 되어 있어요? 탄소, 수소, 산소, 질소를 함유하는 유기화합물입니다. 자, 단백질은요, 어느 부분을 보시면 되냐면 이 부분. 이게 시험에 또 한 번씩 나옵니다. 자, 필수 아미노산이 아닌 것은 여기에 껴서 나오죠. 이건 너무 어렵죠, 그죠? 아, 선생님 너무 많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시험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이 아닌 것은 그래서 여기 하나씩 껴서 나오는 그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백질의 분류, 이 정도 단수 단백질, 복합 단백질 이 정도도 가볍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완전 단백질은 지금 보시면 완전 단백질은 정상적 성장을 돕고 체중을 증가시키며 생적 기능을 도와주는 게 단백질이 완전 단백질인데 이름이 한 번씩 시험이 나옵니다. 생선은 미오겐, 콩은 글리시닌, 밀 글루테닌, 글루텔린, 오브알부민, 오보비텔린, 카세인 이런 것들이 시험에 단백질 이름을 한 번씩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 번씩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제가 그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죠? 밀, 글리아딘, 보리, 호르데인, 쌀, 오리제닌, 귀리, 프롤라민. 자, 이 부분이 또 시험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 번씩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단백질의 소화, 알레르기 좀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의 흡수 이 부분. 자,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단백질의 기능 한번 보겠습니다. 단백질의 기능. 자, 단백질은요 체조직과 혈액 단백질, 효소, 호르몬 등을 구성하죠. 그리고 근육, 뼈, 피부 조직을 형성합니다. 단백질의 기능. 자, 그 다음에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4kcal를 내고요. 그 다음에 체내 수분 함량을 조절하고 체내 pH를 일정하게 조절합니다. 어떤 게 자주 나오냐면 이 지문이 자주 나오네요. 알글로불린은 항체로서 병원균에 대한 방어작용을 한다. 이게 지문에 좀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백질이 부족하면 어떤 게 생기냐? 이거 시험에 나오죠. 쿼시오코와 마라스무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질. 자, 지질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탄소, 산소, 수소, 3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고 물에 녹지 않고 에테르, 벤젠 등의 유기용매에 녹는다. 자, 그래서 상온에서요 고체로 있는 지방이 있고 상온에서 액체로 있는 기름으로 이렇게 좀 나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질의 분류 이것도 한 번씩 보시는데요. 자, 단순 지질, 복합 지질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유도 지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그렇게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좀 가볍게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질의 소화, 흡수 부분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보시면 지질의 기능 한번 보겠습니다. 자, 9kcal의 열량을 발생하고요. 체내 열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막아서 체온 유지를 도와줍니다. 자, 그 다음에 충격을 흡수하여 내장기관을 보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윤활제 역할을 해 변비를 예방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수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합성이 되지 않죠.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식품으로 섭취해야 된다. 이 부분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기질 특성 보시면은요. 무기질 특성 또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는데요. 체조직을 구성하며 체내 산염기의 평형을 조절하고 수분 함량의 평형을 유지한다. 그리고 혈액을 응고시킨다. 그래서 무기질의 특성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무기질의 종류는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요. 여기는 결핍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핍 부분이 시험에 좀 나옵니다. 그래서 칼슘이 부족하면 자, 그래서 칼슘이 부족하면 뭐가 생겨요? 칼슘입니다. 칼슘, 그룹병, 골연화증, 골다공증.
자, 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식품에 들어있기 때문에 결핍되는 일은 거의 드물다. 그래서 인 같은 경우에 시험에 문제가 나오지 않겠죠. 아까 같은 뭐가 나오냐면 이제 칼슘 같은 게 문제에 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칼슘은 구루병, 고혈압증, 골다공증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요. 마그네슘은 기능, 신경을 흥분시키는 칼슘하고 반대죠. 그래서 신경을 안정시켜요. 반대입니다. 칼슘. 근데 기능이 반대인데 서로 흡수를 또 방해해요. 그죠? 그래서 마그네슘과 칼슘의 기능, 그 다음에 서로 흡수를 방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마그네슘이 좀 부족하게 되면 거의 드물지만 장기간 결핍되면 설사나 구토로 이어질 수가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 같은 경우는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철은요, 우리 다 아마 아실 거예요. 헤모글로빈의 구성 성분이죠. 그리고 미오글로빈의 형태로 산소를 저장하고 제공한다. 이렇게 가장 보시면 되겠고요. 다들 흔히 아시는 빈혈, 그죠? 철의 결핍은 빈혈입니다. 자, 아연은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리, 요오드 이렇게 보시는 요오드는 질문이 한 번씩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죠?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의 필수 구성 성분이다. 요오드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많았을 경우에 바세도시병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과잉, 요거는 과잉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트륨 한 번씩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자, 칼륨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칼륨. 자, 칼륨하고 그 다음에 염소, 얘도 가볍게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타민은요, 생리작용 조절과 성장 유지에 꼭 필요한 영양소로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으므로 음식물로 좀 반드시 섭취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지용성 비타민 종류 뭐 있죠? 이것도 한 번씩 시험에 나옵니다. 비타민 A, D, E, K. 종류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의 종류는 A, D, E, K가 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지금 지용성 비타민도 좀 나와주고 있는데 비타민 A가 나오죠. 자, 비타민 A 결핍. 자, 중요하다고 글씨 써 있죠. 비타민 A가 부족했을 때 야맹증. 자, 그래서 안구 건조증이 생길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비타민 D. 구루병, 골연화증, 골다공증. 생길 수 있다. 지금 보시면 되고 비타민 E, 비타민 K 뭐 이건 가볍게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용성 비타민은요.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 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수용성 비타민에 대한 부분은 크게 문제는 출제되고 있지는 않겠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가볍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것도 뭐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어떤 거? 어떤 결핍, 그죠? 괴혈병이 생길 수 있다. 이 정도. 그래서 이 비타민 부분에서는요. 지금 보시면 지용성 비타민의 종류 A, D, E, K가 있으며 비타민 A가 결핍되면 구루병이 이거 아니죠, 그죠? 자, 보시면 비타민 A가 결핍되면 야맹증, 안구건조증, 소화기능 약화, 호흡기관 약화 이렇게 있고요. 비타민 D가 구루병, 골연화증,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분의 특성. 자, 수분의 특성은 생명의 필수적인 물질로서 자, 지금 영양소와 노폐물을 운반하죠. 자, 그 다음에 체온을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체내 대사 과정에 작용하고 내장 기관을 보호하며 삼가 염기의 평형을 유지하고 전해질의 평형을 유지한다. 그래서 수분의 기능 정도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떡의 분류 및 제조 도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떡의 종류 및 제주도구. 자, 이쪽에는 조금 시험에 출제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딱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찌는 떡류는 증병이라고 하죠. 이거 같이 아셔야 돼요. 찌는 떡, 증병, 치는 떡, 도병 이런 식으로 같이 아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물에 불린 곡물을 곱게 분쇄하여 시루에 앉혀 수증기로 쪄내는 형태의 떡류다.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설기도 찌는 떡이죠. 켜켜이 앉히는 켜떡도 찌는 떡입니다. 자, 설기떡이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자, 곱게 분쇄한 쌀가루에 수분을 첨가해야겠죠? 자, 수분을 첨가해서 어떤 걸로 물이나 뭐 꿀이나 막걸리 등등으로 물주기를 추가해서 체에 곱게 내려 입자를 곱게 한 다음 고물 등을 섞어서 한 덩어리가 되게 한다. 포인트가 있죠, 그죠? 수분 첨가해서 체에 내려 입자를 곱게 하고 고물 등을 섞어서 한 덩어리가 되게 한다. 이게 어떤 학생분은 그래요. 선생님, 설기떡은요. 백설기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죠? 이런 고물 등을 섞어서 그냥 설기설기 찐 떡들 다 백설기든 콩설기든 등등 다 설기떡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밤설기, 콩설기, 건포도설기, 쑥설기, 감설기 등등이 있다. 자, 이거 다른 이름 이것도 시험에 한 번씩 나오죠. 무리병, 이름 참 이쁘지 않습니까? 설기떡의 다른 말은 무리병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켜떡이 또 참 시험에 많이 나오죠. 켜떡. 자, 켜떡은요. 맵쌀가루든 찹쌀가루 상관없어요. 자, 지금 보시면 대부분의 켜떡들은 시루떡이 많기 때문에 찰떡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우리 학생분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맵쌀도 켜켜이 뭔가를 고무를 깔아준다면 그것도 켜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맵쌀가루와 찹쌀가루를 시루에 앉힐 때 한 번에 다 앉히잖아요. 설기처럼 막 섞어서 한 번에 앉히지 않고 어떻게? 쌀가루를 나누어 중간 켜와 켜 사이에 고물을 얹어가며 찌는 떡. 자, 보통 시루떡이라고도 하는데 쓰이는 쌀 종류에 따라 매시루떡과 찰시루떡으로 나뉜다. 켜떡의 고물, 자, 주로 어떤 것들을 까냐면 팥이나 녹두나 주로 깔고요. 붉은 팥 매시루떡, 그 다음에 거핏밭 시루떡, 녹두 시루떡, 느티떡, 신가병, 콩찰병, 깨찰병 등등. 예를 들어 켜떡이 아닌 것은 그래서 뭐 여기에 다른 떡들 뭐 콩설기 뭐 이런 것도 들어갔으면 그걸 고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켜떡의 종류 묻는 문제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느티떡은요. 느티나무 잎을 켜켜이 찌는 떡인데 이 느티떡은 유엽병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느티떡 말고 유엽병 이렇게 나오면 또 이것도 잘못 고르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책에 보시면은요. 뒤쪽에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떡의 이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냐면 지금 페이지가 344페이지를 보시면 자주 출제되는 떡 이름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느티떡 한번 볼까요? 느티떡 보시면 유엽병 같은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요. 느티떡이라고만 나오면 좋겠는데 같은 이름인 유엽병으로도 지문이 출제가 돼요. 그러면 느티떡이 켜떡인 건 알겠는데 유엽병이 켜떡인 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많이 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느티떡의 다른 이름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게 344페이지부터 뒤에 쫙 정리가 돼 있어요. 우리 시험을 보시는 학생분들 중에 또 제일 어렵다고 많이 뽑으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순간 작년부터예요. 떡의 이름이 옛날 이름이 굉장히 많이 섞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무슨 떡인지 알아야 풀지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을 제가 정리를 싹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반드시 좀 그 부분 알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켜떡엔 이런 종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많이 나오죠. 치는 떡은 도병. 이거. 자, 치는 떡은 도병이라고 하고요. 시루로 한번 찐 떡을요. 안반이나 절구로 쳐서 끈기가 나게 한 떡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맵쌀을 쪄서 치면 절편이고요. 가래떡. 그 다음에 찹쌀을 쪄서 치면 인절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치는 떡류 도병에는 가래떡, 절편, 인절미, 계피떡 등등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또 문제가 잘 나오죠. 치는 떡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자, 가래떡은 지금 보시면 맵쌀가루를 쪄서 친 떡으로
길게 뽑아서 장수를 기원하는 떡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절편 같은 경우에는 떡살로 눌러서 모양을 냈죠. 그래서 뭐 빨래판 모양이라든지 이런 모양을 낸 절편, 치는 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인절미도 찹쌀을 시루에 찐 다음 다시 한번 쳐서 만드는 그런 떡이고요. 자, 계피떡은 바람떡으로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자, 계피떡은 친 다음에 안에 저강금을 넣고 찍은 떡이죠. 그래서 안에 바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씹을 때마다 바람이 터진다 해서 바람떡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또 치는 떡 중에 하나인 단자류가 있죠. 자, 단자류는 찹쌀가루를 각종 재료와 섞어서 반죽한 후에 곰을 못 치거나 안에 소가 들어있는 떡들을 주로 단자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자류의 종류는 대추, 단자, 밤단자, 잣단자, 유자단자 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빚는 떡 한번 볼게요. 자, 빚는 떡은요, 빚어서 찌는 경우가 있고요, 빚어서 삶는 경우가 있죠. 둘 다 실기 시험에 나오는 문제죠. 송편도 실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삶는 경단도 시험에 나오는데, 자, 빚어서 찌거나 삶거나입니다. 자, 빚는 떡, 찌는 떡은요, 송편이 있죠. 입반죽한 다음에 소를 넣고 송편 모양으로 성형한 다음에 찌고요. 자, 개떡은 얘도 마찬가지로 쑥을 넣고 반죽한 뒤에 돌물 납작하게 빚어서 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삶는 떡은요, 각색 경단, 다양의 색깔을 낸 각색 경단이나 아니면 수수 경단이 물에 삶아서 동동 떠오르면 건져서 이제 고무를 묻히는 그런 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지는 떡이 나오는데요. 지지는 떡, 이것도 아셔야죠. 지지는 떡은 뭐라고 해요? 유전병입니다. 자, 종류 뭐가 있어요? 화전, 주악, 북구미 등이 있습니다. 자, 화전은요, 봄에는 진달래, 여름에는 장미, 가을에는 국화꽃 등이 있고요. 겨울철에는 꽃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대추와 쑥갓잎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기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죠. 올린 꽃에 따라서 진달래 화전, 장미 화전, 국화 화전 등등 이름이 좀 달리 불렸습니다. 자, 주악은요, 찹쌀가루를 익반죽한 후에 볶은 팥고물, 볶은 깨에 꿀과 계피가루를 넣고 소를 만들어서 오므려서 빚어 기름에 지져낸 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북구미는 찹쌀가루나 찰수숫가루를 익반죽하여 팥소를 넣고 반달 모양으로 빚는 그런 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 전병류는 메밀총떡, 서여향병, 토란병, 권전병, 빙자병 등이 있다. 이거 이름 하나도 모르시겠죠? 그죠? 자, 이 이름을 아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346페이지 거기 가보시면 떡 이름 나와 있고 어디까지 아셔야 되냐면 이 떡을 만드는 재료. 이 떡은 어떤 재료로 만드는지 그리고 같은 떡의 이름은 무엇이 있는지 이 정도 아셔야 됩니다. 기타 떡류가 있죠. 여기에 위에 속하지 않는 떡들. 자, 뭐가 있을까요? 자, 약밥, 약식입니다. 그죠? 정월대보름에 만들어 먹었던 절식 중에 하나이고요. 자, 증편은 발효시킨 떡인데 다 아실 겁니다. 발효시킨 떡인데 주로 막걸리를 이용해서 이제 발효를 시키죠. 자, 얘를 장식은 대추, 잣, 서기버섯 등으로 장식을 하고요. 얘 같은 이름도 아셔야 됩니다. 기주떡, 기지떡, 기정떡, 술떡, 번거지 등 지방마다 이름이 다 다르지만 똑같은 증편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두텁떡은요. 두텁떡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죠. 두텁떡은 커피팥에 간장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소금이 아닌 떡을 간장으로 간을 하는 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일하죠, 그죠? 간장으로 간을 하는 유일한 떡이 두텁떡입니다. 그래서 임금님 생일 때 주로 올렸다는 떡인데 그 맛 또한 일품이죠. 자, 얘는 안 치는 방법이 좀 독특해요. 자, 얘 같은 경우에 어떻게 안 치냐면 이렇게 시루가 있죠. 대나무 시루가 있다고 보면은 자, 여기다가 쌀가루를 숟가락으로 주걱으로 떠요. 그래서 얹어요. 한 주걱 얹어서 한 주걱. 한 숟가락씩 떠서 쌀가루 얹은 다음에 그 다음 속고물, 동그랗게 빚은 속고물을 위에다 하나씩 얹어줘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요? 쌀가루를 또 다시 떠서 덮어줍니다. 위에. 이런 형태로 찌는 약간 되게 동글동글한 봉오리 모양의, 그래서 후병이라고도 하는데 봉오리 모양의 식으로 안 치는 게 두떡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혼돈병도요, 그 비슷한 방법으로 많이 찌는 떡이고요. 작은 봉오리 모양으로 만들어 찌는 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돈병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제조기기가 나오는데 제조기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